그들과 나누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통법이라는 제목이었죠. 시청률도 높았고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저희 아버지도 스마트폰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방송 후 더 많은 미디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심지어 광고 제의도 들어왔죠. 하지만 전 일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받아들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제안한 책 출간이었죠. 시골 할아버지의 사계절. 제 인스타그램 글과 사진을 엮은 책이었습니다. 1년 동안의 기록이 한 권의 책이 된 거예요. 출간 기념 사인회도 열었습니다. 서울의 큰 서점에서요. 산골에서만 살던 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사인회를 하다니 꿈만 같았죠. 놀랍게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젊은이들부터 제 또래 어르신들까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죠. 할아버지, 매일 인스타 보면서 힘을 얻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게 됐어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한 분 한 분께 사인을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작은 일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니.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어요. 70대 할머니였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죠. 나도 혼자 살아요. 당신 글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뭐라도 해봐야겠다고. 고마워요.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죠. 사인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데리러 왔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봤던가. 아버지, 이제 자주 뵐게요. 너무 늦었지만. 죄송해요.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SNS를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이듬해 봄, 마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둘 이주해 온 거예요. 제 인스타를 보고 귀농을 결심했다고 했죠.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서 왔어요. 도시 생활에 지쳤는데 할아버지 글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30살 청년 부부, 40살 싱글 여성, 50살 은퇴자. 다양한 사람들이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마을이 젊어졌습니다. 빈집들이 하나둘 사람 사는 집으로 바뀌었죠. 저녁이면 이웃끼리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마을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자울리 슬로우 라이프 마을이라는 이름으로요. 텃밭 가꾸기, 전통 음식 만들기, 계절별 축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제가 촌장을 맡았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제 인스타그램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수빈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남자친구예요. 결혼하려고요. 26살의 손녀가 어느새 결혼을 한대요. 세월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결혼식 줄에 서 주실래요? 내가 무슨 주례를? 목사님이나 교수님한테 부탁해야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특별한 분이거든요. 수빈이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 주례를 서게 됐죠. 결혼식 날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부 할아버지입니다. SNS 할 줄도 몰랐던 이 늙은이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해준 손녀 수빈이가 오늘 결혼합니다. 주례사에 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외로움에서 소통으로, 고립에서 연결로 나아간 여정을요. 사랑하는 수빈아, 그리고 새로 들어온 손자야. 할아버지가 배운 게 있다면 이거야.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 너희도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빈이는 울고 있었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주례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인스타 팔로워예요. 실물로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만났던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가을, 마을에서 첫 번째 수학 축제를 열었습니다. 자울리 가을 거지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요. 마을 주민들과 새로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들이 함께했죠. 산나물 캐기, 밤 죽기, 고구마 구워 먹기.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김장 담그기였어요. 작년의 경험을 살려 더 큰 규모로 진행했죠.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바로 K-팝보다 멋진 K-김치예요. 외국인 참가자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이지 김치가 이렇게 세계적인 음식이 된 줄 몰랐어요.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공연이 열렸습니다. 젊은이들이 준비한 음악회였죠. 기타 치며 노래하는 청년, 시를 낭송하는 여성. 작지만 따뜻한 무대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제가 나섰습니다. 뭘 할지 고민하다가 하모니카를 불기로 했죠. 아내가 좋아했던 고향의 보물요. 떨리는 손으로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마음을 담았죠.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인스타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텅 빈 줄만 알았던 제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죠. 하나하나 읽으며 새삼 놀랐습니다. 이 작은 화면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랑이 담겨 있다니. 이듬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73이 된 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죠.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아침 인사를 올리면 곧바로 답글이 달립니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화이팅. 할아버지 덕분에 일찍 일어났어요. 마을엔 새로운 이웃들이 계속 늘어났고 주말이면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조용했던 산골 마을이 활기찬 공동체로 변한 거죠. 큰아들 가족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렀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집에 오는 걸 좋아했죠. 할아버지, 인스타 라이브 언제 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어느새 20살이 된 손녀 수빈이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죠. 할아버지, 곧 아기 낳아요.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증조할아버지가 된다니. 세월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요즘 제 일과는 더 바빠졌습니다. 마을 일도 봐야 하고 텃밭도 가꿔야 하고 SNS 소통도 해야 하고 방문객들도 맞아야 하죠. 하지만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활력이 넘쳐요.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으니까요. 어느 봄날 텃밭에서 일하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감쌌죠.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바람결에 실린 꽃향기가 대답인 듯 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초록빛 텃밭과 붉은 흘.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인스타에 올릴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한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응원합니다.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벌써 하트가 달리기 시작했네요. 댓글도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저는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삶은 언제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산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된 새로운 인생처럼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끝.